그래서 우리 과제 넘버원 마감이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 밤까지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게 9월 달에 출시를 해놓고 마감을 10주차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대충 올라오기 전에 대충 확인해 보니까 절반 정도 친구들이 냈고 절반은 아직은 올리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전에 등교하기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오늘 이제 여유 시간 내는 여러분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이게 우리 당시에 같이 진행할 때 이제 결국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좌항 파싱인가 뭔가를 하는 건데 좌항하고 연산자하고 우항 이렇게 셋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에 몸을 맡기고 각각의 부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마도 우리는 보통 좌항 우항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몇 자릿수를 입력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반복 흐름을 한번 쓱 가서 써야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좌항이냐 비긴이랑 엔드 범위를 잡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내용 같이 진행을 했었고 연산자랑 관련한 거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조금 고쳐서 진행할 수 있었고 우항 부분을 집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오픈소스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니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니 하는 파이썬 수업을 이미 들은 적이 있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순차 분기 반복 if 문 while문 적는 방법 적당히 쓰가가지고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달성을 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우리 그 기컴프 수업에서 자주 다뤄보지 않았다는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지금 코드는 잘 작성됐는데 까만 창이 뜨지 않아서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오늘 오전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었으니까 우리 잘못만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딱 한 번만 잘 동작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소소한 도움 필요한 친구들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여유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후반부로 넘어왔는데 이제 기말고사까지 달리는 일만 남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전반부 일단 한 소끔 끓여놓고 거기다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얹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 함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기컴프 수업에서 여러분 포인터를 배웠습니까? 포인터 무슨 뜻입니까? 그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누르면 레이저 나가고 빨간색으로 집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컴프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렇겠죠. 배열을 나왔습니까? 나왔겠죠. 함수 이미 우리 메인 같은 걸 써봤으니까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쩌면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늘 그랬듯이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헤집어 보면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이런 원리가 안에 들어있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느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런 세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메인 컨텐츠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짝 같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스라이팅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대를 한번 같이 가져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해두고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C 선언 그 머리 가슴배 세 부분 우리 문제로도 나왔었잖아요. 스페시파이어, 데클러레이터, 이니셜라이저,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는 는3 같은 식으로 그냥 우리 수식 적으면 된다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퉁치고 넘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페시파이어로 적을 수 있는 거 기본 형식 4가지를 소개를 했고 등등 해가지고 적당히 대충 얘기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언에 데클러레이터를 꾸미는 방법으로서 오늘 요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소개를 하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전반부 수업 시간에 예시 코드에서 내지는 여러분 기컴프 수업에서 본 적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긴 한데 요전 수업에서 여러분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는 칸 내지는 object 얘기랑 곁들여가지고 정식으로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 선언에서 데클러레이터를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오늘 3개를 소개할 건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걔는 조금 나중에 등장하도록 배치를 해놨으니까 좀 부수적인 친구니까 일단은 3가지 선택지가 있다라 생각하고 넘어가도 적당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을 소개를 하고 다음 주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활용을 해보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는 일단 포인터랑 배열, 함수는 이전에 나왔으니까 심지어 파이썬 수업에서도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2개가 새로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 바로 선언을 들고 와봤어요. 여기 있는 4개의 선언은 넷 다 유효한 C 선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 넘버, P 넘버,
ARR3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선언들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친구가 말 그대로 바닐라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t 한 칸짜리 int 변수 이름이 따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세미콜론 찍어갖고 새로운 선언을 적어두면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적당한 앰퍼샌드 넘버 값을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4바이트만큼을 우리는 int 값 하나를 나중에 담았다가 꺼내쓸 수 있는 전용 용도로서 int 한 칸으로서 잡아가지고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넘버에 뭔가를 담는데 다른 변수 값이 바뀐다라든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오버랩이라든가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게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C 컴파일러가 정의를 엄청 깔끔하게 잘 해줄 거니까 우리는 그 친구를 믿고 내가 지금 int 값을 3개를 담았다가 나중에 꺼내서 써야 된다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int 변수 새로운 이름 도입하기 위한 선언을 세미콜론 3번 각각 찍어가면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적어놓고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교시 답을 적을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if문 while문 적는 것뿐만 아니라 int 값을 담아두기 위한 새로운 선언들을 적어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일반적인 변수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새로운 선언 적을 때 데클러레이터에 기호를 곁들여가지고 이름 적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기호를 곁들여서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얘는 뭡니까? P넘버는 뭐입니까? 일단 이름이죠. 그 다음에 P넘버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별을 붙이면 결과적으로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값을 담는 포인터 변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P넘버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달리 말하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냥 넘버 위 선언으로 도입한 int 변수 이름 넘버는 말 그대로 int 값 하나 담는 용도로 우리가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 둔 거예요. 반면 P넘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별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int 값 하나를 담는 용도로 도입한 이름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는 뭐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친구의 사용법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수식 별 P넘버를 적으면 결과적으로 메모리 어딘가에는 4바이트만큼 int 한 칸을 특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다라든가 거기 담겨있는 int 값을 가져온다라든가 읽어온다라든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도 그랬지만 C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이 친구는 그 메모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값을 하나를 담아뒀다가 꺼내 쓰는 용도로 우리가 도입한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친구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칸짜리예요. P넘버라는 이름을 쓰면 메모리 어딘가에는 엄청 많은 칸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거기 담겨있는 값을 읽어와서 다른 용도로 쓴다라든가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값을 담는다라든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별 대신에 대괄호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대충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두 칸짜리 친구입니다. 그래서 ARR은 int 두 칸짜리 배열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배열은 영어로 array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C 동네에서 배열은 변수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 C 동네에서 배열은 어떤 친구는 두 칸짜리일 수도 있고 세 칸짜리일 수도 있고 16칸짜리일 수도 있고 등등인 겁니다. 그 하나라는 굴레를 지키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말할 수 없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변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값을 담았다가 꺼내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하나라는 게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게 컴퓨터 동네에 여기저기 꼭꼭 숨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개는 전부 다 그 하나를 전제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int 칸 하나를 특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맞습니다. 반면 배열은 그렇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언 적을 때 대괄호 2 해놓으면 두 칸짜리고 대괄호 10 해놓으면 10칸짜리고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건 일단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ARR이 배열이다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대괄호 한 다음에 1을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ARR이라는 이름이 변수 이름이 되거나 하지는 않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괄호를 적어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하는 한 그 친구는 일단은 변수 이름은 아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 쓸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중에 ARR의 0번째 거, ARR의 1번째 거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ARR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인트 두 칸들 중에 앞에 있는 칸이랑 뒤에 있는 칸 둘 중에 정확히 하나를 특정을 해서 다루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C 컴파일러가 미리 준비를 정의를 해준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베리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3입니다. 자, 얘는 지금 괄호 안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소괄호 안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소괄호 열고 닫고 표현 이제까지 뭐 꾸준히 구경해 본 그거잖아요. 그래서 3는 이제 함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int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이 친구 나중에 호출하면 우리한테 int 값을 하나를 준다라고 우리가 미리 적어 놓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함수도 변수가 아니에요. 지금 넘버는 변수가 맞아요. p넘버도 변수가 맞아요. ARR은 변수가 아닙니다. 배열입니다. 반면 3도 일단은 변수는 아니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지금 따로 노는 친구잖아요. 다른 애들은 데이터랑 관련된 이름들이 따라 말할 수 있을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함수는 말 그대로 코드 덩어리잖아요. 우리 직접 디스 어셈블리에서 눈으로 구경해 봤을 때도 명령어 짠뜩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완전 별격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친구는 혼자서 자 봐봐요. 위에 있는 세 개의 이름들은 전부 다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int 한 칸을 특정을 해서 그 4바이트 자리에 3을 담거나 5를 담거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들이에요. 넘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4바이트 한 칸을 생으로 도입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변수 이름이다 말할 수 있고 p넘버 같은 경우는 여러 칸들 중에 한 칸을 골라서 바로 그 칸에 나중에 3을 담는다든가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ARR은 3도 담을 수 있고 1번째 칸에 5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인트 칸을 여러 개를 하나의 이름을 붙잡고 미리 준비를 해두고 싶을 때 우리가 선언을 저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 네 번째 거는 그 칸이랑은 별개의 친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더 팩트를 얘기한다면 우리 수업에서 그 디스어셈블리 깔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있고 인텔 CPU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 3의 리턴 값은 절대로 메모리 위에 담겨 있지 않고 그 EAX인가 뭔가는 레지스터에 담긴 채로 내용 실행이 끝난다라는 것까지 구경을 해봤어요. 따라서 얘는 혼자 그 메모리 위에 4바이트 뭐 C 컴파일러가 정의 그 상수값 위치 상수값을 정의를 잘 해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인트 한 칸과는 기본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등장한 그 세 가지 친구를 소개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이 세 친구가 각각의 개성을 열심히 뽐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과의 차별점을 여러분이 다양한 채널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세대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 각각의 이름들을 사용할 때 별을 붙여가지고 인트 한 칸을 쓸 수 있게 해주는 포인터 변수를 여러분이 도입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 방금 전 봤던 p넘버 자체에는 인트 값을 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나중에 쓸 인트 한 칸은 메모리 위에 몇 번째에 있냐에 해당하는 위치 값을 하나를 담습니다. 예를 들면 ARR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 ARR의 1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을 여러분이 담을 수가 있어요. 뭐 그 연산자는 이미 중간고사 시즌에 구경해 봤으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친구가 있고 대괄호를 나중에 붙여서 미리 준비해둔 여러 칸들 중에 지금은 3번째 칸을 써야겠어, 지금은 7번째 칸을 써야겠어와 같이 대괄호를 붙여가면서 인트 한 칸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배열이라는 친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일단 배열은 그게 한 칸짜리라 하더라도 C에서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름 하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미리 정해둔 여러 칸을 마련해 둔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이름 적고 방금 전 같은 경우는 3라는 이름을 적고 소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수식을 구성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트값 하나를 계산 결과값으로서 리턴값으로서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함수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아예 데이터랑 별로 상관없는 내용물이 문장들, 명령어 덩어리에 해당하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언에 무슨 기호를 적어두냐에 따라 그 이름의 일종의 격이라든가 쓰임새라든가 어떤 아이덴티티가 성격이 매우 크게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납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 셋이 완전히 다른 애들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라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에다가 정리해서 보니까 얘네 셋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선언을 적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그 새로운 이름에 그냥 아무 기호도 적지 않을 수 있고 별을 붙일 수도 있고 대괄호 붙여서 도입할 수도 있고 소괄호를 붙여서 도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표가 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매우 직관적으로 쉽게 정해갖고 선언을 마무리 짓는 게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대충 느낌이 오죠?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기말고사 때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대인이잖아요. 다양한 거 구경할 수 있고 딸깍으로 이런저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2020년대잖아요. 요 첫 번째를 확인했다라면 그 두 번째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C 동네에서는 굳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놨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굳이 C 만들어 두신 분들이 왜 굳이 다른 걸로 얼마든지 치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불필요한 하나의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놨냐? 하나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엔간한 프로그램 만들 때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우리한테 충분한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에 어떤 기능 하나가 지금 결여가 돼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절대로 C로는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뭔가 맹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C 동네에서 요 데클러레이터 꾸미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그 네 번째 거는 여기서는 논외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부수적인 친구입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세 가지 있다 생각해 주시고 과연 이걸로 충분하냐? 요 세 가지 선택지만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하면 그 프로그래머가 예를 들면 윈도우나 그런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들 수 있고 다 가능한 것이냐? 진짜 이걸로 충분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C라는 친구가 1970년대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대에 와서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 수많은 C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 지구상에 출시를 해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겪어가면서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뭐 보안과 관련한 뭐 커다란 사고가 터진다라든가 그런 피로 쓴 역사 아래에서 아직까지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한다라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이 세 가지는 엔간한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가면서 쓰면 된다와 같이 충분한 수준으로 돼 있는 친구들이고 플러스 이 세 가지는 각각 서로 완전히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언 적을 때 별 적어도 되고 대괄호 적어도 되겠구만 이라고 느낀다라면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코드 짜려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납득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이 셋은 그때그때 반드시 여러분이 구분해 가면서 사용법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구분해 가면서 선언 적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선택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충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해두고 한번 직접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 새 프로젝트 만들거나 원래 있던 거 적당히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그 EAC 코드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구경하려고 main.c 동봉되어 있는 거를 뭐 삭제 눌러가지고 휴지통으로 보내버렸다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요 솔루션 탐색기에 요 프로젝트 폴더라든가
소스 파일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댄 채로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새로운 파일을 손쉽게 add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비주얼 스튜디오 친구가 기본적으로 .cpp 파일을 만들어 주려고 할 건데 상큼하게 무시하시고 .c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C 코드를 적을 수 있는 .c 파일 하나를 우리가 열어둔 이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A 하면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Alt 쉬프트 A를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 하나를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 하나를 이 프로젝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컴파일 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컴파일 해줘와 같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이 적게 될 만한 그런 코드 뭐 샵 include stdio.h 그 다음에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return 0 세미콜론 하는 것까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준비 다 된 친구들은 간단한 목표 하나를 한번 달성을 해봅시다. 일단은 방금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배열 새로운 이름 넘버즈 인트 2칸짜리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어놓고 스타트를 합시다. 메인 내용물을 채우는 거예요. 현재는 메인 중괄호 안에다가 일단은 넘버즈에 대한 선언 적고 엔터 친 다음에 두 칸 중에 0번째 칸이랑 1번째 칸에 이제 쓸 수 있게 될 건데 그 중에 0번째 칸에는 3을 담고 1번째 칸에는 한번 5를 담도록 는 수식을 구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각각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걔네를 순서대로 실행되게끔 적당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을 지금 아마 샵 include 해 놓으셨을 거니까 printf에 대한 함수 출식 적어서 %d 써가지고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눌러서 정상적으로 3이 출력되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읊어드렸으니까 같이 진행한다면 봐봐요. int numbers 하고 그냥 세미콜론 찍으면 numbers는 4바이트짜리 int 한 칸을 쓸 수 있게 해주는 int 변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요 numbers라는 이름에 대해서 4바이트만큼이 런타임에 베타적으로 확보될 겁니다와 같이 이 넘버즈라는 친구에 대한 크기를 우리한테 알려줄 겁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세미콜론 찍는 게 아니라 데클러레이터를 대괄호를 써서 꾸미되 근데 이 친구를 대괄호 2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넘버즈라는 이름으로 int 두 칸을 쓸 거야 와 같이 여러분이 내용을 충실히 적어두고 다시 한번 구경해 본다면 이 친구는 이제는 크기가 8바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4바이트짜리 int 칸 두 개를 넘버즈라는 이름을 써서 쓸 수 있게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친구 알아서 잘 해줄 거니까 그 중에 0번째 칸에다 3을 담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째 칸에는 5를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int 두 칸에다가 새로운 값을 각각 담는 게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f 출식을 써서 %d로 출력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해야 돼요.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배열이다 하더라도 이게 뭐 변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튼 여러분이 넘버즈라는 이름을 쓸 때 대괄호 연산자를 곁들여 가지고 쓰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0번째 칸이긴 한데 아무튼 int 한 칸을 여러분이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value of 바로 그 int 한 칸이 나올 만한 수식을 배열 이름 적고 대괄호 연산자를 섞어 가지고 곁들여서 적어주시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면 실제로 목표대로 3이 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요 지금 가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적지 않은 글자들을 막 콜론 해가지고 이렇게 지 따내는 툴팁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경우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끔 튀어나올 거거든요. 이게 성가시다라면 컨트롤 키를 2번 연타하시면 저걸 다시 없앨 수 있어요. 꺼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외로워졌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 아무거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컨트롤 다시 2번 누르면 다시 이 툴팁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쩔 땐 보여주고 어쩔 땐 안 보여주는 완전 지 맘대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 출식 적었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인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거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printf 쓰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3 출력되는지 잘 확인하셨다면 우리 대부분 친구들은 이런 느낌으로 잘 적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열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아무튼 는 수식도 결국은 수식입니다. 프린트F 호출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는 수식도 결국은 수식이기 때문에 좌항 자리에는 int 한 칸, 그래서 어디다 담을 거냐? int 칸 정확히 하나를 특정할 수 있는 수식을 적어야 되고, 우항도 마찬가지요. 계산하면 int 값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변수랑 비슷하게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최소한 C에서는 우리가 넘버즈라는 이름으로 int 두 칸을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 두 칸에 각각 3이랑 5를 담는 는 수식을 한 큐에 적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번째 칸에는 3 담고 1번째 칸에는 5를 담는 게 목표였다 하더라도 마치 파이썬처럼 파이썬의 는은 연산자가 아니잖아요. 마치 파이썬처럼 x, y는 3, 5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그거를 여러분이 한 줄에 달리 말하면 는 한 방으로 int 값 두 개를 다루는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대괄호를 써서 아무튼 두 칸이긴 한데 그중에 지금은 앞에 칸에다 담을까요? 지금은 뒤에 칸에다 담을까요? 와 같이 여러분이 정확히 int 한 칸을 특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으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언의 데클러레이터에 적혀있는 그 느낌 그대로 거기다 대괄호를 적었다라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도 대괄호를 착실히 붙여가면서 쓰면 된다와 같은 직관성을 여기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전반부 때 이미 살짝 힌트가 나왔습니다. 선언은 어떤 이름,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게 맞아요. 선언은 이름을 선언하는 겁니다. 플러스 그냥 이름만 딸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이름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까지 여러분이 직접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선언을 적을 때 이 넘버즈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int 값을 다루긴 할 건데 그거를 나중에 두 개를 담을 수 있게 배열 이름으로 도입할 거다와 같이 선언을 적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적어뒀다면 그 넘버즈라는 int 두 칸짜리 배열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정갈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선언 꾸밀 때 적었던 그 대괄호를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동안 꾸준히 붙여가면서 쓰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갈하게 넘버즈 0번째, 1번째, 0번째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지금 0번째 칸에 담고 싶어요. 는 수식 좌항 자리 적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그 int 값을 꺼내와서 쓰고 싶어요 할 때도 그냥 대괄호 치시면 돼요. 사실은 얘가 원래 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지금 프린트F 호출식 안에 들어있는 넘버즈 대괄호 0이야말로 value of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는 수식 좌항 자리가 더 특이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걔는 계산하면 0번째 칸이 몇 번째에 있냐,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은 선언 그대로 적어두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0번째 칸에 내가 직접 리터럴 3 적어서 여기서 즉석에서 3을 담는 게 아니라 대신에 스캔F 호출식을 써가지고 나 대신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int 값을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도록 문장 하나를 고쳐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1번째 칸에는 아까랑 똑같이 5 담고 아까랑 똑같이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거를 프린트하도록 그대로 코드 놔둔 채로 문장 하나만 바꾸고 실행한 다음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까만 창에서 3하고 엔터 쳤을 때 이 친구가 그대로 3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면 성공입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이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넘버즈의 0번째 칸에 새로운 값을 담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는 수식 자체를 우리가 직접 적지 않을 거예요. 스캔F한테 대리를 맡길 겁니다. 여기다 담아주세요. 굽신굽신하고 그 친구한테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을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살짝 주의해서 스캔F 호출식 구성한 다음에 우리 지금 int 값 다루고 있으니까 %d 쓰면 되겠죠? 등등 해서 호출식 한번 구성해 보시고 실행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까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프린트F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복붙해서 들고 가면 되겠죠? 복붙한 다음에
이제 택가리를 할 겁니다. scanf로 바꿀 거예요. %d는 그대로 쓰고 얘를 그냥 이 상태로 적어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긴 지금 는 수식 저항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두면 value of 0번째 칸이 튀어나오는 수식이 돼버려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scanf한테 우리가 여기다 담아주세요와 같이 address of 0번째 칸을 갖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적으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적어두면 마치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봐봐요. 넘버즈라는 이름 오른쪽에도 연산자가 붙어있고 왼쪽에도 연산자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우리 이미 본 적 있는 그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표의 최상단에 있는 괄호를 쳐서 대괄호 부분을 먼저 묶어버리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넘버즈 두 칸 중에 0번째 칸 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가 붙으면서 어드레스 오브 그거와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는 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신 다음에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커서 하염없이 깜빡거릴 때 3하고 엔터 쳤을 때 그대로 3이 튀어나오면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하셨다라면 정상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적으셨을 거고, 방금 본 것처럼 여러분이 어차피 컴퓨터 동네는 완전 대칭충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컴퓨터 동네, C 동네, 파이썬 동네 다 마찬가지로 다낭 더하기 연산자를 만들어 두시는 변태 같은 분들이에요. 부호를 바꾸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마이너스 3 하면 부호를 바꾸는 건데, 마이너스 X 하면 부호를 바꾸는 건데, 플러스 X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없으면 서운하다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만 존재하고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봐요. 개 슬픈 직장인인 거잖아요. 그건 좀 슬프니까 대칭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별 필요 없는 연산자까지 만드시는 분들이고, 따라서 스캔F랑 프린트F도 그냥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복사 붙여넣기해서 다만 각각한테 밀어 넣어줘야 되는 값이 value of냐 address of냐가 상황이 달랐으니까 함수 주식 괄호 안에 수식만 살짝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굳혀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앰퍼샌드 연산자의 유래, 의의를 기억한다라면 이 대괄호랑 앰퍼샌드 둘 다 섞여 있는 수식을 여러분 직관으로 납득을 하는 게 가능했을 거고, 이런 상황이 C 동네에서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자 봐봐요. 선택지가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별을 붙이거나 대괄호 붙이거나 소괄호 붙이거나 밖에 없어요. 선언 적을 때. 그런데 대괄호를 자주 붙여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대괄호, 그러니까 배열을 도입해서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둔 인트 여러 칸들 중에 한 칸에 어드레스 오브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당연히 자주 발생할 겁니다. 스캔F 같은 거 호출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 동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괄호를 안 쳐도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어떤 이름 오른쪽에 대괄호가 붙어 있고 왼쪽에 앰퍼샌드가 붙어 있다. 대괄호를 먼저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괄호를 굳이 묶지 않아도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대한 어드레스가 튀어나오는 수식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fill with 3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얘는 뭘 할 거냐?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인수로 int 한 칸에 대한 위치값, 달리 말하면 int 포인터 값을 받을 거예요. int 포인터 값 정밀하게는 하나를 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int 한 칸에 대한, 예를 들면 40번지 80번지 누가 나한테 주소를 불러주는 거예요. 니네 집 어디냐 하면 주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렇게 인수로 받은 위치값을 가지고 그 값을 갖고 메모리 위 딱 갔을 때 특정되는 4바이트 공간 int 한 칸에다가 3을 담을 거예요. 이 친구는 남들 대신에 메모리 위에 그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int 값 3을 대신 담아주는 친구입니다. 그게 이 친구가 할 일이에요.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저랑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뭐 적당히 int하고 fill with 3 하면 되겠죠. 한 다음에 이 친구는 인수로 값을 하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값 하나를 받을 건데
인트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면 인트 포인터 값 하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우리가 더블 값 하나를 받을 거다라면은 더블 뭐 arg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저 사람한테 인트 별 하나를 받는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p 넘버 이런 식으로 하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 형식은 사실 뭐가 됐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일단 인트를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그래 시키는 대로 잘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호출할 때마다 우리한테 40번지에 있는 인트 칸에다가 3 담아주세요. 80번지에 있는 인트 칸에다가 3 담아주세요. 저 사람이 고른 어드레스 하나가 P넘버에 담겨있는 채로 중괄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저 사람이 고른 위치에 내가 정한 3을 담는 는 수식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으면 목표 달성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은 어드레스 오브 인트 한 칸을 줄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3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는 수식을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 메인 내용물로 돌아가서 이 스캔F를 호출해서 사용자로부터 인트 값을 받는 게 아니라 fill with 3를 호출해서 여기서는 넘버즈의 0번째 칸에다가 3 담아주세요와 같이 요청하는 형태가 되도록 메인 내용물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실행했을 때 다시금 까만 창에 3이 출력되면 성공입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ill with 3 내용물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제가 방금 읊은 것 주석으로 말씀드릴게요. P 넘버에는 저 사람이 고른 인트 별 값이 들어있어. 용. 내 목표는 저 사람이 고른 그 위치에 있는 인트 칸에 3을 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다가 뭔가를 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는을 당신들이 적으셔야 돼요. 우항에 뭐 적을지는 지금 확실히 보입니다. 3 적으시면 돼요. 리터럴 3. 근데 좌항을 어떻게 꾸며야 되냐가 현재 이슈인 거예요. 자, 우리 는 수식 좌항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 얘기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넘버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는 수식 계산하는 동안 절대로 value of number는 쓰이지 않아요. 우리가 넘버 6글자 적어두면 어드레스 오브 넘버를 적어 놓은 셈이 됩니다. 그게 실제로 계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드레스 오브 말 그대로 저 사람이 고른 어드레스에다가 그걸로 특정되는 그 인트 한 칸에다가 3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산하면 저 사람이 고른 인트 한 칸, value of 인트 한 칸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거를 value of와 같이 적어 놓으면 는 수식 좌항이라서 자동으로 어드레스 오브 어쪽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충 눈으로 보기에는 봐봐요. P 넘버는 3 하면 될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조금 슬프지만 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마치 여기에 앰퍼샌드가 붙은 것처럼 어드레스 오브 P 넘버 값을 써서 작업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는 수식 좌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인트 한 칸에 대한 위치 값을 전달을 했어요. 포인터 값을. 그게 P 넘버에 담겨 있습니다. 80번지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소개하기로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별 P 넘버와 같이 적으면 저 사람이 고른 인트 한 칸에 담겨 있는 인트 값을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 얘기를 했어요. 선언에 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을 수식으로 쓸 때 별을 붙여가지고 쓰면 아무튼 인트 한 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저 사람이 고른 그 칸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value of 저 사람이 고른 한 칸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느낌의 저 사람이 고른 인트 한 칸이 특정될 만한 그 수식을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적고 우항 자리에는 리터럴 3을 적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적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렇긴 한데 자, 우리 선언의 의미를 생각해 봐요. 아까 전에 이게 만약에 봐봐요. int numbers 두 칸짜리였어요. 여기서 선언에 적혀 있는 대로 numbers 적고 선언에 적혀 있는 대로 대괄호 0 한 다음에 는 한 다음에 3 적는 거. 이건 여러분 납득할 수 있었잖아요? 선언에 적혀 있는 대로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칸 중에 한 칸을 고른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다가 3을 담은 거예요. 메모리 위에 그 4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이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p 넘버와 같이 적는다라면 얘는 이제 p 넘버는 나중에 여러분이 별 p 넘버라고 적으면 아무튼 인트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트 형식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문제없이 납득할 수 있었다라면 얘가 결국 인트 한 칸 자리에 3을 담는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었다면 걔랑 똑같은 느낌으로 얘도 인트 한 칸 자리에 3을 담는 거다라고 납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뭐 별이 붙어있든 대괄호가 붙어있든 둘 다 칸 하나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 적으면 이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하시면 진짜로 화면에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은 현재 어디에 담겨 있냐 물어보면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걸 출력했더니 3이 나왔으니까요. 오케이? 다만 이번에는 그 넘버즈의 0번째 칸에 3을 담는 는 수식이 메인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fill with 3에 적혀 있었던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두셨다면 성공이고 지금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컨트롤 휠 하면 확대 축소할 수 있거든요. 살짝 확대해서 보시면 P 넘버라는 이름이 완전 새까망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빛이 도는 되게 애매한 회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아이들이라든가 파이썬 개발 환경은 되게 원색 휘황찬란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df 뭐 인사 괄호열고 닫고 완전 그 0, 0, 255라고 말할 수 있는 RGB가 완전 끄트머리까지 땡긴 파란색으로 지금 인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안녕하세요라든가 이런 str 형식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생 녹색은 아니긴 한데 그건 눈을 공격하니까 아무튼 녹색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황금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들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생각해봐요. 아이템 등급 같은 거 색깔로 표시할 때 뭐 고급 아이템, 그 다음에 희귀, 레어 아이템 파란색이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이제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 키워드, 레전더리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원색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되게 단출합니다. 약간 애매한 붉은색, 약간 애매한 회색 같은 느낌으로 지금 칠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 보시면 함수 이름도 좀 다른 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 애매한 색깔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파이썬이랑 다르게 인수 이름을 다른 색으로 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쓰던 목요일반에서 쓰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 이름 자체는 보라색이나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인수 이름만 다른 색으로 칠해주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C 동네에서는 이 이름이 그냥 로컬 변수 이름이냐 인수 이름이냐를 매우 중요하게 프로그래머가 구분해 가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인수 개념 자체는 파이썬이랑 똑같습니다. 이 인수의 이름을 정하는 건 fill with 3를 만드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서만 쓰는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인수 자체 이름이 뭔지는 사실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걔가 무슨 형식인지 정도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 P 넘버 자리에 40번지를 넣을 건지 80번지를 넣을 건지 모릅니다. 매번 호출할 때마다 저 사람이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을 담아서 넣을 수 있고 1번째 칸, 마이너스 3번째 칸 막 그딴 식으로 넣어서 우리한테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린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에 그러니까 인수 자리에 담겨 있을 값은 함수 호출식을 나중에 적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하게 된다 정도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인수 자리에는 지금 그
3을 담고 싶었던 프로그래머가 갖다 바친 본인이 들고 있는 인트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 달리 말하면 인트 한 칸에 대한 인트 포인터 값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몇 번지인지 모르지만 우린 그걸 알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상 저 사람이 800번지라고 주면 800번지에 3을 담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번지를 주면 100번지에 3을 담는 거예요. 내 목표는 오로지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다시 한번 선언을 보니까 지금 별 P 넘버라고 우리가 저 이름을 사용하면 아무튼 인트 한 칸이 특정된다 이거예요. 선언의 사용 방법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트 한 칸이 특정될 만한, 좀 더 정밀하게는 value of 인트 한 칸이 특정될 만한 수식을 는 수식의 저항 자리에 때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는 수식의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알아서 적당히 어드레스 오브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이 입력한 800번지, 100번지에 인트값 3을 성공적으로 담을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포인터 배열 함수 3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일단 함수는 지금 아무리 봐도 조금은 논외로 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혼자 코드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포인터랑 배열 2개를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해서 선언 적을 때 어쩔 땐 포인터 변수 선언 적고 어쩔 때는 배열 선언 적고 너무 번잡하다. 어쩔 때는 별 적어야 되고 어쩔 땐 대괄호 적어야 되고 왜 이딴 개짓을 하고 앉아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이 친구들의 특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한다면 얘네들을 지금 섞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메인 쓰는 입장에선 지금 저 사람은 별이라는 글자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fill with3를 짜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인트 한 칸이 배열의 한 칸인지 아니면 인트 변수 자체의 위치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별밖에 안 찍었습니다. 근데 그 두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따로따로 갈라가지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포인터 변수는 말 그대로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 위해 여러분이 선언 적어서 도입하는 거예요. 내가 포인터 값을 2개 다뤄야 된다. 마치 인트 값을 2개 다뤄야 할 때 인트 변수 선언 2번 적듯이 포인터 변수 선언 2번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기컴프 수업에서 어떻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요 포인터라는 단어는 조금 가치 중립적으로 들고 갈게요. 포인터는 일종의 형식 같은 느낌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봐봐요. 내가 인트 하나를 선언할 거야 란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트 변수 하나를 선언할 거야 란 말은 했겠죠. 또는 인트 2칸짜리 배열 선언할 거야 란 말은 했겠죠. 포인터는 일단 일종의 어떤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인트 포인터, 플롯 포인터, 더블 포인터 그런 식으로 나중에 구현을 하게 될 건데 아무튼 지금은 별이면 별이고 그런 별을 곁들여 가지고 선언을 적어둔다라면 그 이름은 포인터의 이름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 된다라고 약간 구분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인터 변수에는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변수의 본질이니까요. 괜찮아요? 인트 넘버 세미콜론 했을 때 여러분이 넘버는 인트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인트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변수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포인터를 일단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인트 변수가 인트 값 하나 담는 거인 것처럼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변수가 맞기 때문에 일단 담아뒀다가 나중에 그걸 그대로 꺼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수, 그 함수 정의랑 함수 주식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흐름 이야기를 덧붙이면 나중에 고르게 될 위치값을 미리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무슨 작업을 할 거냐를 계획을 해둔다라든가 와 같이 써먹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나중에 결정되고 그 위치에 있는 인트 한 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를 지금 미리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두고 스타트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시간차를 발생시키기 위해 인수 선언을 적을 때 별을 찍어두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해봐요. add를 만든다 치면 저 사람이 나중에 3, 5 2개 더 할 거다. 7, 11 2개 더 할 거다. 저 사람이 int 값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int 형식 인수 선언 2개를
괄호 안에 적은 채로 함수 정의 첫 줄을 쓰다 따면 되죠. 저 사람이 int 값을 고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다라면 int 형식 인수를 도입하면 돼요.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저 사람이 위치 하나를, 포인터 값 하나를 나중에 고를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별이 붙어있는 인수 선언을 미리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fill with3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런 별 하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 게 목표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별은 int 한 칸에 대한 위치값, int 포인터 값이기는 했어요. 우리 지금 전부 다 int니까 그것까지는 지금은 부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 사람이 지정한 칸에 내가 지정한 값을 담도록 는 수식을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 위치에 3을 담는 행위는 fill with3를 호출할 때 발생하겠지만 나중에 걷다 3 담을 거야, 걷다 나중에 7 담을 거야 와 같이 미리 계획을 해두는 건 함수 정의 중괄호 내용을 적을 때 우리가 해두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선언 적을 때 별을 적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는 얘는 느낌이 아예 달라요. 내가 새로운 배열 선언을 적는다라면 나는 지금 한 칸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글자를 최대 256개를 입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와 같은 때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를 256번 하면 개빡칠 거란 말이에요. 가능은 할 겁니다. 캐릭터 형식 256칸을 마련하는데 변수 256개를 도입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귀찮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 칸을 마련하고 싶을 때 배열 이름을 새로 선언을 적어서 도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부연해서 좀 더 나아가서 그 각각의 칸들을 일렬로 나열해서 마련을 해두고 싶을 때 여러분은 배열 선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요 일렬로 나열한다, 뭐 인덱스 그런 느낌은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 여러분 str 형식 같은 거 떠오르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일단 C의 배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간에 내가 지금 int 3칸이 필요하다. 대괄호 3 해서 새로운 이름 도입하라 이겁니다. 10칸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대괄호 10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 대한 정의를 놓고 보면 이거 중간고사 문제기도 했죠. 새로운 배열을 도입한다 쳤을 때 그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도 하고 컴파일러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배열이 무슨 형식 몇 칸짜리일 건지를 여러분이 직접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봅시다. 예를 들면 봐봐요. 지금 제가 넘버즈 대괄호 2 해놨잖아요. 얘 만약에 2를 빼먹으면 즉시 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불완전한 형식 int 대괄호 닫고 은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C 컴파일러가 보기엔 요 넘버즈라는 이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정의해두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컴파일 돌리면 100% 실패할 거기 때문에 미리 즉시 빨간 줄 그어주는 겁니다. 컨트롤 F 안 눌러도 바로 이 선언 내용만 읽어도 이거 노답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 그어주고 대괄호 1 했을 때도 비록 한 칸짜리지만 아무튼 4바이트짜리라는 거 확실히 알 수도 있으니까 정의를 했다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예 int를 빼먹으면 선언으로 인정받을 수조차 없을 테니까 지금은 일단 그건 논외로 둘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배열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이 저 대괄호 안에 숫자를 적는 거가 저 배열의 내용을 정의하는 거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잘 적어서 정의를 해가면서 배열에 대한 선언을 완성을 해두시면 나중에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가 이 넘버즈라는 이름으로 지금 8바이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40번지부터 47번지까지를 쓰면 되겠구나와 같이 저 넘버즈라는 이름에 대한 적절한 위치 상수값, 포인터 값을 정의를 해줄 겁니다. 걔는 당연히 고정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열 같은 경우는 무조건 0번째 칸이 맨 앞이고 그 뒤에 1번째, 2번째, 3번째 값이 메모리 위에 각각의 칸이 메모리 위에 일렬로 나열돼 있음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나 심각하게 보장되냐면 봐봐요. 예를 들면 넘버즈 16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마우스 갖다 대면 몇 바이트겠어요? 한 칸에 4바이트니까 64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각각은 4바이트 어치로
들어가는데 그게 16개 들어가서 64바이트라고 칼같이 얘기를 해주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는다라는 건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사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인트 값을 최대 5개를 담아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5칸짜리 배열을 그냥 선언 한 줄 딸깍 해가지고 도입하는 게 가장 쉬운 선택지다 이거예요. 심지어 얘는 일렬로 나열돼 있다는 게 보장된다. 달리 말하면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 칸들 중에 한 칸을 그때그때 대괄호 써서 골라서 쓸 수 있는 쉬운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반복 흐름을 써서 저 각각의 칸을 하나씩 값을 꺼내와서 쓴다라든가 등등도 허용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과제 넘버원에서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그죠? 잘은 모르겠지만 텍스트의 0번째 글자, 1번째 글자 같은 것들이 뭐 그게 아라비아 숫자냐 공백 문자냐 열심히 대걸어짓 해가면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까서 지금 파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그 모든 글자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지금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보다는 조금 더 원초적인 친구긴 한데 후반부에 다시 등장할 예정이니까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배열은 그렇게 여러 칸을 준비를 하는 게 목표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C를 쓰고 있으니까 C 동네에서는 하나라는 족수에 다시 들어가야지만 그 칸에 새로운 값을 담거나 그 칸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온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도 그때그때 대괄호를 써서 여러 칸들 중에 지금 당장 원하는 하나를 특정해 가면서 배열 이름을 쓰시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그 0번째 칸, 1번째 칸 한 칸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0번째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오브 위치값 좀 더 뭐 그럴싸하게 포인터 값이 나오는 앰퍼샌드 넘버즈 대괄호 0과 같은 수식을 써서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마련해둔 두 칸 중에 앞에 칸에 3 담아주세요와 같이 요청을 한다라든가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스캔F 호출식 적을 때라든가 방금 전 봤던 fill with 호출식 적을 때 우리는 그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둔 인트 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어드레스 계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배열의 여러 칸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인트 변수 그 자체에 대한 한 칸인지는 fill with나 scanf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닌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트 한 칸을 딱 특정하고 그거에 어드레스 옵이 나올 만한 느낌이 되게끔 앰퍼샌드 연산자까지 붙여서 갖다 바치기 위한 포인터 값 하나를 계산 결과 값으로 내뱉는 수식을 언제든지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사이즈 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이즈 옵 넘버즈 대괄호 0 이거 세미콜론 하면 이거 몇이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4라고 나와요. 왜냐? 넘버즈의 0번째 칸은 결국 인트 한 칸이고 그렇기 때문에 4바이트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넘버즈 자체의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넘버즈는 지금 뭐죠? 그렇죠. 배열이죠. 좀 더 정밀하게는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이죠. 그럼 이거 사이즈 옵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다는 듯이 얘는 8이 나와요. 왜냐? 넘버즈는 배열이니까요. 좀 더 정밀하게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대괄호가 먼저 붙은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면 인트 형식 수식이 되는 거고 우리 2주차 때 얘기했던 그 엄청 중요한 거 인트 형식 수식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걷다 사이즈 옵 붙이면 무조건 4가 튀어나온다. 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느낌으로 인트 형식 수식에 앰퍼샌드를 붙이면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넘버 인트 변수 이름 적고 세미콜론 앰퍼샌드 적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형식 측면에서. 아무튼 배열은 그렇게 나중에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그때그때 골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인트 변수 선언 2개 적는 것보단 편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쓰시는 게 이득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언에 대괄호를 붙여놓은 이상 그 이름을 실제로 쓸 때도 합법적으로 쓴다면 대괄호를 착실히 붙이는 게 맞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감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수까지 끼얹으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요 다음 슬라이드 정리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4시 잠깐만 1시간밖에 안 지났어?
지금 쉴 필요는 없겠죠? 이거 그냥 끝내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집시다. 그 다음에 과제 봐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완성돼 있을 코드예요. 이게 지금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가스라이팅을 하고 스타트를 하고 싶어요.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자, 이 두 친구들은 둘 다 는수식이에요. 엄청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심지어 파이썬에서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는을 연산자가 아니게 만들 정도로 중요해요. 아무튼 이 는수식 자체의 목표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값을 담는 겁니다. 어떤 칸에 어떤 값을 담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인트 떡칠이기 때문에 인트 한 칸에 인트 값을 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는수식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 서로 다른 함수 정의 중괄호 내용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는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는수식을 목표에 맞게 적으려면 좌항도 잘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우항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지금 어디다가 담아야 될지랑 뭘 담아야 될지를 둘 다 알고 있어야 정확히 거기에 정확히 이 값을 담는 는수식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의 목표가 넘버즈의 두 칸, 각각의 칸에 어떤 값을 담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버즈라는 선언 자체가 적혀 있는 메인 쪽의 입장에서는 어디다 담을 거냐는 지금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둔 인투 두 칸짜리 배열에 각각의 칸에다가 값을 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확실합니다. 본인이 선언 적어서 도입해둔 각각의 칸에 어딘가에는 3을 담고 어딘가에는 5를 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담을 거냐는 지금 넘버즈라는 이름 자체를 쓸 수 있는 메인 입장에서는 그냥 넘버즈 적으면 되는 겁니다. 대괄호 0, 대괄호 1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입 가경으로 메인 코드 짜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다가 뭐를 담을 거냐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계산하면 바로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 뭐 예를 들면 리터럴 같은 걸 적어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는수식을 본인의 중괄호 안에 직접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좌항 수식이랑 우항 수식을 다 내가 적을 수 있다. 내가 직접 는을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즈의 1번째 칸에 5를 담는다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짜는 입장에서는 5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넘버즈의 1번째 칸, 넘버즈라는 배열 자체를 본인이 준비를 한 배열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리터럴 5를 내 손으로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계산하면 지금 당장 담아야 되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는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대신 int 값 5를 리턴해 주는 5라는 함수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라면 나는 리터럴 5를 적는 대신에 아무튼 계산하면 넘버즈의 1번째 칸에 담기에 가장 적절한 그 값이 나올 만한 코드 덩어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걔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는 식으로 우리는 내가 직접 는 수식을 우항 자리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내가 직접 수식을 계산하면 정확히 원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바로 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는 내가 직접 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배열의 주인이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 봐봐요. 내가 직접 리터럴을 적을 수도 없고 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도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넘버즈의 0번째 칸에 3을 담는 게 목표인데 내가 리터럴 3을 적을 수도 없는 상태고 3라는 함수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0번째 칸에 3을 담기 위한 는 수식을 내 손으로 적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으려면 좌항이랑 우항을 둘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좌항을 적을 수 있다라면 우항을 내가 직접 적을 수만 있으면 나는 는 수식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직접 리터럴을 때려 넣는 게 가능하다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 대신 그 값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함수에 대한 호출식을 는 오른쪽에 적어두면 돼요. 반면 좌항은 알고 있지만 그 두 가지 선택지를 다 고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좌항은 알지만 우항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는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알고 있는 값을 넘겨서 다른 친구한테 는 수식 계산을 대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3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다만 그 친구는 우리 현재 프로그램의 목표가 넘버즈의 0번째 칸에다 담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은 본인이 직접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대신에 인트 한 칸 자리에 3을 담아주는 그런 함수가 딱 예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 친구한테 내가 는 수식의 계산, 데이터 흐름을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값을 넘겨서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값은 는 수식의 좌항 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달리 말하면 인트 한 칸, 지금 어디다 담아야 되냐에 해당하는 정보를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정의해서 도입해둔 fill with3라는 친구는 누군가가 요청한 칸에다가 3을 담아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뭘 담아야 되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을 담으면 돼요. 다만 어디다 담을 거냐는 본인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어떻게? 인수선언 이렇게 잘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그리고 메인을 짜는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그 넘버즈의 0번째 칸 어드레스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3을 담아주세요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잘 적어뒀고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이제 fill with3 입장에서는 그 원하는 는 수식 계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정보가 다 모이는 셈이에요. 3을 담아야 된다는 원래 알고 있었고 이제 어디다 그걸 담아야 되는 것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수로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 수식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메인에서 정한 칸에 내가 정한 3을 담기 위한 는 수식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 뭔가 별이 적혀 있는 복잡한 는 수식 좌항 자리를 보고 느낄 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기말고사 때까지 가져갈 기본적인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일단 챙겨놓고 우리 후반부 스타트를 예쁘게 잘 끊는다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우리 여러분 과제 넘버원 집에 가서 코드 다시 보잖아요. 는 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애초에 프로그램의 본질이에요. 나 대신 계산해주는 친구고 나 대신 기억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컴퓨터는. 덧셈 결과 기억해두고 아니면 이제까지 모든 숫자들 다 더한 결과를 그때그때 꾸준히 기억하고 누적시켜주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짠다면 수많은 는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는 내 코드에는 는이 적혀 있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는을 해주는 함수가 존재하고 나는 그 친구를 발동시키기 위한 그 친구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는 수식 계산을 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이 내 중괄호 안에 적혀있는 걸 불과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 는 수식 중요한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정보를 모아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한쪽을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는 수식 계산 대리를 맡길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친구한테 넘겨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적게 된다. 그게 지금 요 메인 내용물에 요 fill with3 호출식을 보고 느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을 fill with3 함수 정의를 보고 느끼신다면 이제 마지막 피스를 맞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canf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정한 칸에 적절한 값을 담는 는 수식을 우리 대신에 적어둔 친구예요. 중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친구는 int 한 칸, 그러니까 호출하는 쪽에서 함수 호출식 적는 쪽에서 고른 int 한 칸 자리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int 값을 담아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scanf는 계산하면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int 값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는 오른쪽에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성공한 거예요.
물론 그게 수식 하나로 끝나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거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는수식까지 스캔F 함수 정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는수식 계산을 발동시키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넘버즈의 0번째 칸에다가 담는 바와 같은 어디에 담을 거냐 정보를 인수 자리에 담아서 스캔F로 호출해서 소기의 데이터 측면에서의 목적을 달성했다 봐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스캔F 함수 정의 까면 거기에는 100% 확률로 는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캔F 짜는 입장에서는 좌항이랑 우항을 둘 다 적을 수 있었던 겁니다. 좌항, 저 사람이 고른 위치, 우항, 키보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린 메모리 위에 키보드가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근데 스캔F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고른 숫자 하나가 인트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저 사람은 적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 대신 적어준 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손으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스캔F한테 대리를 맡긴 거예요. 반대 방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스캔F랑 대칭성을 띠는 프린트F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우리는 뭐를 출력할 거냐는 알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뭐를 지금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거냐는 알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보내야지 까만 창이 3 한 글자가 출력되는 거냐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까만 창이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3을 담아야 되는 거냐를 모릅니다.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는 수식의 좌항 자리 수식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printf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내용을 보면 거기는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rintf 호출하면 까만 창에 좀 더 정밀하게는 현재 커서 위치에다가 우리가 보내준 인트 값에 대한 10진수 표현 글자들을 글자 하나하나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커서를 이동시키고 뭐 그런 복잡한 작업할 거예요. 뭐 우린 그건 지금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긴이랑 엔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작업이 printf에 들어있고 결과적으로 printf는 안에 우리가 원래 원했던 는 수식이 들어가 있었다라 봐주시면 돼요. 거기는 까만 창이 어디 있냐, 까만 창의 커서가 지금 몇 번째 칸에 있냐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 지금 3 한 글자를 출력해야 되냐, H, 헬로 월드 출력하기 위해 H를 출력해야 되냐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인수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넘버즈의 0번째 칸에 있는 인트 값을 던져주면 걔가 알아서 그거에 대한 10진수 표현을 우리가 모르는 위치에 까만 창이라는 위치에 대신 는을 해서 값을 담아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2교시 중간고사 2교시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풀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메인에 대한 함수 정의를 안 적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C에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맨땅에 문장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목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인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 적으셨어야 돼요. 안 그럼 감점입니다. 반면 두 번째로 파이썬에서의 버릇을 못 고치고 메인 함수 정의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수적인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두고 스타트 하려는 욕심 많은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대성공을 했다라면야 박수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하고 중괄호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원래대로라면 어쩌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봐봐요.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 함수들의 조합으로 구성하다 보면 그런 누가 누굴 호출하고 누가 누구한테 호출당하고 그런 왔다 갔다 관계가 형성될 거잖아요.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그 와중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목적에 해당하는 는 수식 데이터 흐름을 내가 발생시켜야 되냐 쟤가 나 대신 발생시켜야 되냐 그런 일종의 알력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는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목표예요. 근데 그 는을 누구 중괄호 안에 적을 거냐가 이슈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나 스스로 그 는 수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 수식을 내 손으로 적는 게 불가능한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는 수식의 좌항을 못 적을 때 또는 는 수식의 우항을 못 적을 때 뭐 당연히 둘 다 못 적을 때는 완전 노답인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종종
포인터 값을 인수 자리에 담아서 넘겨주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왜냐? 는 수식은 단순히 3이랑 5랑 더한다, 인트랑 더한다, 더블이랑 더한다, 좌항, 우항이 동격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디다가 할 거냐, 무얼 할 거냐, 서로 다른 입맛의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트 값 두 개를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인트 값 하나랑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랑 두 개를 조합하는 친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칸 하나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뽑아내는 방법은 앰퍼샌드 찍으면 되니까 그건 아무튼 간단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새로운 선언 적을 때 별을 적게 될 순간이 자주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자주 찾아오냐? 여러 함수들로 내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나눠가면서 짜고 싶을 때예요. 그러면 자, 배열 선언은 내 중괄호 안에 적거나 저 친구 중괄호 안에 적거나 인 거잖아요. 물론 사실은 바깥에 적어도 되긴 하지만 그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선언 적어놨다. 내가 도입한 배열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이름 적으시면 돼요. 근데 내 배열에 다른 누군가가 값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 자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다 뭘 담아야 되는 건지를 내가 모른다든가 할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별을 누군가는 찍게 될 거다. 앰퍼샌드를 누군가는 적어서 수식을 구성하게 될 거다. 어드레스 오브 점점점 해서 적을게 될 거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등장한 배열이랑 포인터 두 단어를 눈에 익혀두신 채로 다음 주 이후에 좀 더 면밀하게 요거랑 관련한 얘기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면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원에서 쌩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대괄호랑 등등 하고 있잖아요. 그 전반부 내용에서 은근슬쩍 등장했었던 별이랑 대괄호를 조금은 더 친숙하게 바라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후반부로 넘어가기 위한 인트로 가스라이팅 내용은 이 정도로 해두고 제가 중간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유 시간에는 여러분 과제 넘버원 다시금 둘러보면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촬영은 이 정도.